이 대구 아파트 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나쁠 게 없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고, 그거를 넘어서서 오히려 좀 좋다라고 할 만한 포인트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낭만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이 사실 뭐 대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의 부동산 이슈는 뭐가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저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살피는 입장에서 요즘 뭐 서울권에서 나오고 있는 기사들이 참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 증액 갈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메이플 자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김포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입주가 한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4,900억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으로 하면 지금 1억 5천 정도 규모가 되는 건데,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광명의 철산주공 8구단지에 뭐 1,000억을 더 내놔라라고 하는 기사 내용, 혹은 뭐 경남 김해에도 한 840억 정도를 더 내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로, 야, 이거 우리 대구는 사실 먼저 좀 겪었던 것들인데, 정말 대표적인 것이 뭐, 송일 3주공에 대한 어떤 공사비 갈등이라든지, 또 이제 그쯤으로 해서 이슈가 되었던 게, 지금은 또 합의가 되었지만, 두류역 자이도 이제 몇백을 더 내놔라고 했기 때문에, 1인당 5천만 원씩은 더 이제 납부를 해야 된다, 조합원들 입장에서. 요런 말들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사비 증액의 문제도 있었지만, 아까 앞서 봤던 입주의 문제도 또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곳이 이제 해리턴 플레이스 동대구라는 곳이에요. 여기 딱 입주를 할 때 조합원들에게 한 뭐 2천만 원 정도씩을 더 내놔라고 했고, 이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입주키를 안 내줬단 말이죠. 현장을 제가 촬영 나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벌써 한 2년 가까이 된 느낌입니다. 야, 우리는 사실 한참 전에 좀 겪었던 것들인데, 서울 중심부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막 들려온다라는 게, 야, 우리 대구는 그러면 좀, 뭐랄까요. 이미 한참 전에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다 겪어놨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안정기에 돌입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달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은 씁쓸한 거긴 하지만은, 야, 우리 대구가 좀 실험 무대였나? 뭐, 이런 생각들까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여기 안에서 안 좋은 것들이 다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 결과까지, 이제 결국에는 이 건설사 입장에서 손해보는 게 크게 없는 상황들이 마련됐단 말이죠. 어쨌든 조합원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돈들을 더 많이 내게 되었고요. 아무튼 이게 실제로 정말 좀 안정기에 돌입했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 잘 따져봐야 될 건데, 최근에 뭐 이런 내용으로 특강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 제일 좋았던 가격 대비 당시의 매물 가격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 보여준 숫자가 뭐였냐면, 변화율이 마이너스 40%를 찍었다라는 거였거든요. 물론 이 중에는 이제 한참 못 미치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입주장을 이제 거친 지 얼마 안 됐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입주장인 곳들, 이런 곳들이란 측면에서 사실 공통적으로 40%를 찍었던 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지역 안에서도 물론 나타나게 되었고, 비수성구 지역 안에서도 비슷하게 좀 보여줬다 보니까, 야, 이제는 정말 하방이라는 게 좀 찍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필두로 23년도에는 가격이 뭐 크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예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사실 뭐 가격이 더 떨어졌느냐의 관점보다는 사실 오른 것들은 오르고 이 양극화라는 측면이 더더욱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입장에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더 떨어질까 봐 무섭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교육생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질문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두렵다라기보다는 뭐 그래도 언제 사면 좋겠느냐, 뭐 이런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이제 좀 좋은 선택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좀 체감되는 상황에서 작년 중반기쯤부터 나타난 극명한 변화는요. 수성구 중심부의 신축들이 또 저점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거래가 잘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 예를 들어 범센프라든지 버머엘리넷들, 삼성그룹파이드파크 만촌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한 9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던 매물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 10억 중반 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야, 이런 것들이
저점을 올렸다. 그리고 이제 결국 뭐 가격을 올린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이런 흐름들을 따라서 어떤 아파트들이 또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오른 것들, 즉 신고가를 찍은 것들이거든요. 얘들은 우리가 사는 것을 한번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뭐냐면 결국 투자라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는 입지가 제일 좋으냐를 따져 나가야 되겠지만은 이 단기적으로는 내가 사는 가격이 충분히 합리적인가? 비과세 기간인 2년 정도를 생각했을 때는 이 2년 안에도 성과가 잘 나올 수 있겠느냐, 투자금 대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뭐 이런 수성구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런 결을 살려서 제가 이제 작년 초반부터 좀 쭉 했던 말이 뭐가 있었냐면 비수성구 대장급들을 사는 거를 조금 다시 생각해 봐라. 어쨌든 뭐 남산 롯데캐슬 이런 것들도 8억을 찍었잖아요. 사실 8억을 넘겼을 때는 우리가 비수성구를 잘 고려를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수성구로 좀 넘어가려고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가 당연히 좋고 나쁘냐를 따지자면 너무 좋은 아파트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국 가격이 얼마나 적정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이 하한이라는 것도 있지만 상한이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관심 있는 아파트에는 이 상한이라는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공부의 측면에서 한번 또 고려를 해보면 이 아파트 서열화를 얼마나 잘 시켜놨느냐 이런 질문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실수나 실패를 하는 게 제가 볼 땐 대부분은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사실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지금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좋냐 나쁘냐 정도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안 좋은 아파트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집주인들은 다 본인 집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또 사설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대구 아파트 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나쁠 게 없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고 그거를 넘어서서 오히려 좀 좋다라고 할 만한 포인트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결국 지금 다 고민하는 게 다음 시장에서 어떻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시나리오 짜고 있을 건데 그러면 오히려 이제 대구가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까지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런 전체적인 전망이 사실 개별적인 아파트로까지 이어져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 뭔가 불확실성 혹은 막연함 이런 것들에서는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 우리가 결국 나한테 맞는 한 가지 매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잘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내용들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